안녕하세요. 저는 박물관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꽤나 모범생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기도 했고 일탈이라곤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어울리는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었고요. 그래서 20대 시절에 남들 다 가보는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도 안 가봤고 밤새서 술을 마신다던가 남자친구와 몰래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등의 행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누군가는 제 삶이 참 재미없고 시시했을 것 같다라고도 하겠지만 저는 또 성격상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잘 맞았습니다. 저는 역사학과 졸업 후 학예사를 취득했고 현재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동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세요. 나름 교육자 집안이었고 사는 형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착실하게 잘 커준 게 고맙다는 얘기를 잘 하셨어요. 저한테 효녀라고 하시면서 더 바랄 게 없다는 얘기도 하셨죠. 그런데 제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하셨어요. 다 좋은데 결혼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일명 못소리였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외모가 특별히 못생기거나 성격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딱히 남자에 관심이 없고 집, 학교, 도서관 등을 다녔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만한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저 좋다고 고백한 선배도 있긴 한데 별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거절했었고 그 뒤로는 딱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직장 근무할 때도 소개팅 자리를 해주겠다는 제의도 꽤 있었지만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실 때마다 굳이 결혼 생각도 없고 연애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지만 제가 30이 넘어가고 30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갈 때가 되니 좀 조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자리를 하나 마련해 오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있으신 평생교육원에 수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대기업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집은 아버지가 건물을 여러 채 들고 있으셔서 꽤나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성실하고 착하고 참 바르게 컸다고 하더라면서 사진 보니 인물도 괜찮던데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엄마가 일부러 알아온 자리니만큼 어쩔 수 없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 예상으로 아마 상대 남자도 부모님이 마련한 자리니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처럼요. 어쨌든 그렇게 나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해주신 자리니 적당히 예의 지키고 있다가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도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나갔는데 이미 그 남자는 와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김승현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인상이 몹시 선해 보였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눈이 약간 처져 있고 잘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저보다도 훨씬 일찍 온 것도 그렇고 제가 오니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며 맞이해 주는데 예의 있고 착한 사람인 게 느껴졌습니다. 별 기대 없이 나왔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재밌고 좋았어요. 알고 보니 같은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공통사가 있다 보니 대화가 몹시 잘 통했고 분위기는 몹시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끝내고 그 남자는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애프터에 응하게 되었고 그 후에 계속 만나게 되었죠. 만나는 동안은 싸우는 일 한 번 없이 잘 만났고 양가 부모님은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굳이 연애 길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면서요. 저도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고 그 남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바로 결혼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분위기도 비슷하고 애초에 부모님들이 소개해준 자리였기에
결혼을 몹시 축하하고 환영해 주셨죠. 형편 자체는 남친 쪽이 훨씬 잘 살았지만 저희 집도 형편은 나쁘지 않았고 또 부모님 두 분 다 교육자로 일을 하신다는 걸 예비 시부모님은 몹시 반겨하셨습니다. 제가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것도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은 되도록이면 빨리 애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둘이 사회생활에 문제되는 거 없게끔 애는 시부모님이 다 키워줄 거고 필요하면 도우미도 다 붙여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을 했으니 빨리 손주가 생기길 바라시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잘 안 생겼습니다. 신혼 초부터 따로 피임 없이 바로 자연임신을 준비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병원을 가봐야겠다 싶었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침 친구가 난임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남편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남편이 그 친구에게 꼭 가자고 해서 결국 거기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스케줄이 안 맞아서 검사를 따로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상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궁도 깨끗했고 임신 기능에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망연자실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무정자증이랍니다. 요즘은 남성 난임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정자가 수가 적거나 활동성이 적은 경우도 많다는데 남편의 경우는 정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도 활동성이 없어서 시험관 시술도 의미 없을 정도라고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겉으로도 건강해 보이고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남편이라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하니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 왜 여태까지 아이가 안 생겼는지도 알겠더군요. 다르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남편은 시도 자체는 해볼 수 있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병원에서 들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슬퍼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아이를 가지기 힘든 몸이라는 것을 안 건 충격이기도 하고 슬펐지만 남편이 그렇게 의기소침해하고 시무룩하는 게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위로를 했어요. 막말로 남편이 그런 상태라고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 맞이하고 결혼했으니 그런 부분들도 다 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고 이 문제는 각자의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한 거죠. 당연히 제 얘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도 너무 놀라시고 크게 낙담하셨어요. 요즘 난임이니 불임이니 많다고 해도 남일인 줄 알았는데 김서방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요.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시면서 진짜 애 없이 살아도 되겠느냐 그러셨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은 자발적인 딩크족도 많은 데다 저도 제 일에서 욕심이 많은 편인데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커리어적으로도 포기할 게 많을 것 같다고도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그래도 승현 씨를 사랑하고 애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 남편 앞에서는 섭섭한 티 내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속상해 하셨지만 알겠다고 하셨죠. 시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몹시 미안해 하셨어요.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실 정도였죠. 저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미안해 하실 거 없다고 저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요. 시부모님도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 없이 딩크 부부의 삶으로 살게 되었고 알콩달콩 나름의 신혼을 즐기며 잘 지냈습니다.
조금의 아쉬운 마음은 한켠으로 접어둔 채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아주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평일 오후였고 퇴근 후 남편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바빠서 집에서 뭘 해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날은 같이 요리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고기를 고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아빠! 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한 4~5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달려와서 남편 다리에 확 파묻히는 거예요. 남편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저희 남편을 자기 아빠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당황한 얼굴로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세윤아, 여긴 어쩐 일이야? 아빠, 엄마랑 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끗 보는데 저는 그 상황이 뭔 상황인지 감도 안 왔습니다. 잠시 후 카트를 끌고 한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아이를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결혼식장에서 뵀는데. 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는데 그 여자 한다는 말이 저 승연이 친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애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하면서 아이를 들더니 카트에 태우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어리둥절했는데 남편이 아, 내 친구야. 대학 친구. 대학 친구? 아, 그렇구나. 우리 결혼식에도 오셨어? 왔을 거야. 저는 속으로는 그런데 이 친구의 아이가 왜 우리 남편더러 아빠라고 하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그 친구한테 묻더군요. 여긴 어쩐 일로? 아, 여기 오늘 세일한다고 해서 일부러 와봤어. 그러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실례했다고 다음에 같이 한번 보자고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 아이는 여전히 저희 남편에게 아빠 안녕, 다음에 봐 하고 인사를 하고요.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물었죠. 뭐야? 저 애가 왜 당신더러 아빠라고 그래 자꾸? 아, 그게 좀 사정이 복잡한데. 뭔데? 얘기해봐. 실은 남편은 곤란해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정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연락이 두절됐답니다. 그 정우라는 친구도 같은 과 친구고 방금 만났던 저 애엄마도 같은 과 친구래요. 다 같은 과 동기였던 거죠. 그런데 정우라는 친구와 저 여자친구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우 씨의 아이고요. 두 사람이 결혼 후 아이 낳고도 그 집에 자주 놀러가고 잘 지냈다는데 정우 씨랑 저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는 정우 씨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버리고요. 셋 다 친구였는데 정우 씨가 일방적으로 이혼 후 사라진 상태였고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줘서 저 여자친구가 곤란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정우 씨 대신 조금 도와줬었답니다. 더불어 한 번씩 따로 보기도 하고 저 아들내미하고도 잘 지냈었대요. 최근에는 왕래를 거의 안 했음에도 저 아들이 저희 남편을 곧잘 따르고 언젠가부터 아빠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부르는 게 곤란하긴 했지만 어린 아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냅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유를 듣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찝찝함이 몹시 느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당신이 애 아빠도 아닌데 왜 챙겨준다는 거야? 애 아빠도 안 하는 짓을. 친구였으니까 곤란해하는데 모른 척하기도 그렇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남편이 말한 대로 한때 친구였고 짠한 사정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아이가 저희 남편에게 아빠라고까지 부르는 건 도를 지나친 게 아닌가 싶었죠.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했고 남편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기분 상했어? 좋을 순 없지. 내 기준에선 당신 너무 오지랖 떠는 것 같아. 아무리 대학교 때 친했다고 해도 당신이 애 아빠도 아닌데 아직까지 챙겨줄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아이가 당신한테 아빠라고 부를 정도면 꽤 애착이 큰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오해하지. 그치. 안 그래도 친구가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몇 번 말했다는데 애니까 어쩔 수 없나 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고 왕래할 거야? 아니지. 예전에 그랬다 이거고 지금은 왕래 안 한 지 좀 됐어.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저 여자친구한테 흑심 있었지. 그래서 당신이 애 아빠 노릇까지 해준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왜 그렇게까지 오지랖을 떠냐고. 그냥 친구인데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당신한테 도와달랬어? 아까 그 여자친구가? 뭐 좀 그랬지.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본인 애아빠한테나 요구를 하지 왜 애먼 저희 남편한테 애아빠 노릇을 도와달라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얘기했죠. 좋아, 알겠어. 당신이 성격도 착하고 남 부탁 거절도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인 거 아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이해할게.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 갑자기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애 키우게 된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본인 인생이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 당신도 당신 가정이 있고 남들이 보면 오해해. 그렇지. 앞으로는 그 친구랑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아들하고도 따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말하고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었지만 더 캐고 난리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그 일은 좀 찝찝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쯤 저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저희 동네에서 사는 친구고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한 번씩 연락하고 만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다정아, 무슨 일이야? 야, 나 지금 소아과거든? 근데 네 남편 만났다? 우리 남편을? 여기 옆 동네 소아과긴 한데 유명하고 약 잘 받는다고 해서 나도 와봤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야. 보니까 너네 남편이야. 우리 남편이 소아과에 왜 있지? 이 평일날. 근데 더 대박은 옆에 애랑 같이 있는데 영락없는 부자 사이야. 정말? 보호자 부르니까 너네 남편이 가고 남들이 보면 딱 아들하고 아빠던데 뭐. 도대체 그 애 누구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심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언뜻 마트에서 만났던 그 여자와 그 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남자애 몇 살처럼 보여? 한 4살? 5살쯤? 이름은 못 들었지. 이름까진 못 들었지.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남편한테 물어봐봐. 알았어.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 출근한 남편이 왜 소아과에 있으며 옆에 있다는 아들은 도대체 누군가 싶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남편한테 따질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왠지 남편이 저에게 속이는 게 큰 것 같았고 물어보면 변명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내가 모르는 남편의 비밀이 있을 것 같았고 조용히 티내지 않고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죠. 남편이 매달 어떤 여자에게 200만 원 가량의 돈을 보낸다는 것을요. 저희 시부모님은 건물이나 집을 여러 채 들고 있는데 그중 남편 명의로 세가 들어오는 건물도 있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데 남편 통장이기 때문에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몰래 남편의 통장 내역을 뒤져보니 매달 어떤 여자에게 200만 원 가량을 송금했던 거죠. 너무 충격이었고 이게 마트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친구랑 살다가 이혼했다는 그 여자친구를 남편이 좋아했던 것 같고 본인이 나서서 애아빠 노릇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 본인은 애를 못 가지는데 자기더러 아빠 거리니까 그 애가 눈에 밟혔나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괘씸한 와중에도 짠한 구석은 있었죠. 어쨌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고민 끝에 남편 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달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주소까지 잘 나오는 유료 어플이었고 남편 몰래 깔아두었죠. 그렇게 틈틈이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수상쩍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찍 회사에서 나온 남편은 저희 집이 아닌 옆 동네로 향하더라고요. 옆 동네의 소아과에서 남편을 봤다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고 딱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차를 몰아서 그 위치대로 가봤죠. 그곳은 빌라 단지였고 위치 추적이 알려주는 주소 인근에 와봤는데 어렵지 않게 남편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남편의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걸 보니 그제야 실감이 확 나고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한 빌라에서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다른 차 뒤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 지켜보니 남편 그리고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와 아이가 한 식구처럼 다정하게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외식이라도 하러 가는 것처럼요. 제 예상대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보일 만큼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다른 차 뒤에서 숨어보는 저는 미치고 팔짝 뛰는 기분이었고요.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 대학 동기라는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멍하게 집으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 번 하셨더라고요. 받을 정신도 아니고 받고 싶지도 않아서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멍하게 앉아있는데 남편의 카톡이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야근이라 좀 늦게 들어가. 먼저 밥 먹고 쉬고 있어? 라고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데 언제부터 나를 속였을까 싶더군요. 눈물만 흐르고. 그 와중에 어머님 전화가 또 왔지만 만사 다 싫고 속이 뒤집혀서 그냥 꺼이꺼이 울기만 했어요. 그날 남편은 9시쯤에 돌아왔는데 저는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자는 척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이런저런 생각 중이었죠. 남편도 제가 자는 줄 알았던지 말 안 시키고 불 끄고 나가더라고요. 착하고 선한 얼굴을 하고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던 남편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할 기력도 없어서 전화로 연차를 쓰고 침대에 멍하게 누워있을 때였어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자꾸 씹으니까 문자로 전화 좀 받으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어제부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승현이한테 물어보니까 9시부터 잤다던데 어디 아파?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아픈 거 아닙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너 회사 마치고 같이 약 좀 지으러 가자고 할랬지. 내가 니네 보약 좀 해주게.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닌데 너 목소리가 영 아닌데 무슨 일 있어? 혹시 승현이랑 싸웠니? 아니요. 얘 소영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싸웠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북받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고 말았죠. 어머님은 왜 그러냐, 심하게 싸웠느냐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승현 씨 바람났어요. 뭐라고? 바람? 그럴 리가 있어? 어제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어머님도 놀라셨는지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저보고 집이냐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니 가만 있으라고 금방 오신다더군요. 저는 오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오신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전화 끊자마자 오신 건지 거리가 좀 있음에도 30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셨고 저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지금 당장 그 여자 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지금 당장요? 그래, 이혼했어도 지 남편이 있는데 왜 우리 아들한테 달라붙어 있어 걔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순진한 우리 승연이 용해 먹는 년 같은데 내가 직접 봐야겠다. 너는 나설 거 없어. 내가 알아서 아마. 거기 어디니? 어머님도 흥분하신 상태였고 저도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어머님에게 그곳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가셨고 저는 걱정이 돼서 어머님을 따라갔어요. 어머님은 그 여자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도 어머님 옆에 있었죠. 잠시 후 그 여자가 누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 김승연 엄마예요. 문 열어요. 그 말에 그 여자도 놀란 듯 조용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문 열어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 여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얼마간의 시간 후 다행히 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를 마주한 어머님이 몹시 놀라시는 겁니다. 아니, 네가 왜? 어머님의 반응을 보니 어떤 여잔지 아는 것 같았죠. 남편이 대학 동창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아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며 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들어가니 그 여자가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더 놀라 자빠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보란 듯이 그 여자와 아이 그리고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영락없는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죠. 어머님도 그걸 보더니 경악하면서 그 액자를 꺼내다 바닥으로 내팽개치셨습니다. 유리가 와장창 깨졌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님이 다짜고짜 그 여자 머리통을 갈기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그 여자는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요. 어머님이 제 앞에서는 늘 선하고 인자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만 보이셨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왔죠. 야, 이 망할려나. 네가 왜 아직도 우리 승연이 만나고 있어? 내가 그때 돈 줄 거 다 주고 끝냈잖아. 돈은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들어보니까 딴 놈이랑 결혼까지 해서 저 애 낳았다며. 근데 그 놈은 도망갔고. 근데 뭔 개수작으로 우리 아들을 또 꼬야내? 내 아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서 남의 아들 인생 망치려고 들어? 왜 남의 새끼를 우리 승연이 돈으로 키우냐고 이 불려시 같은 년아.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하고도 과거에 사귀었던 사이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주고 헤어지라고 했던 모양이었죠. 단순한 대학 동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거짓말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에게 맞은 그 여자가 눈이 뒤집혀서 외쳤거든요. 남의 새끼 아니거든요? 승현 씨 아들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도 저도 벙쪘죠. 그러더니 어머님이 그 여자 머리통을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그 여자도 어머님에게 대들더라고요. 왜 때려? 한 번만 더 때려? 경찰에 신고할 거고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 정신 나간 년아. 내 아들 무정자증이야. 그건 알고나 그딴 소리야? 어디서 남의 새끼 애 낳아놓고 우리 아들 자식이래. 내가 딱 보면 몰라? 저 사진만 봐도 우리 승연이랑은 딴판으로 생겼구만 어디서. 그 말에 그 여자는 실성한 듯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아닌 저한테 갑자기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요, 우리 마트에서 만났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가만 보고 있었습니다. 실은요, 나 당신 남편 대학 동창도 아니고요.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승연이랑 나랑 그렇게 둘러대자고 대충 입 맞춘 거예요. 정확히는 승연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고요. 저 승연이랑 5년 사귀었어요. 그쪽보다 내가 먼저 승연이랑 만나왔어. 근데 이 아줌마가 나 싫대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돈 주면서 헤어지래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뒤늦게 애가 진 거 알았고 그 뒤로도 승연이 계속 우리 집 와요. 무정자증? 그거 그냥 승연이가 지어낸 거예요. 사실은 승연이 정관 수술했거든요. 제가 하라고 했어요.
결혼은 비록 나랑 못하고 숨어 살지언정 자식만큼은 우리 세윤이만 보고 살아달라 부탁했거든요. 결혼은 해도 애는 낳지 말아달라고. 승현이가 알겠다고 했고 정관수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자증이 아니고 당신하고 애 안 낳겠다고 수술한 거예요. 결혼은 당신이랑 해도 승현이 진짜 와이프는 나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 말에 따르면 남편은 무정자증이 아니라 정관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저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한테는 무정자증이라고 속인 거였죠. 저는 남편이 저를 철저하게 속이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무정자증 판정받은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위로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정말 죽일 기세로 왜 내 아들 인생 망치려 드느냐며 악을 쓰셨죠. 그 여자는 집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더니 본인도 어머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어머님은 인연이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그 여자도 자기는 더는 안 참는다며 어머님 머리채를 똑같이 잡은 거죠. 저는 멍해져 있다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그 여자 반대쪽 머리채도 잡아서 내팽개쳤어요. 살면서 그렇게 몸싸움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저도 눈이 돌아서 이판사판이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그 여자를 때리고 그 여자도 어머님과 저를 밀치고 악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 저랑 어머님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요. 아마 어머님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 앞에서 그 여자 아는 채로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다시 때렸고 어머님도 자기 아들 맞는 건 싫었는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붙잡혀서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너 무정자증도 아니고 정관수술한 거라며. 저 애가 네 애 맞다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러냐? 저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부모님 설득해서 살던가. 나랑 결혼 왜 했어? 왜 나까지 이 꼴을 만들어? 네가 뭔데? 얘 소영아, 일단 진정하고.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어머님 아들이 결국 이 사태의 원흉이라고요. 어머님도 고개만 숙이고 있으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뭔데 나를 기만하고 속여? 니들이 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분이 안 풀려서 식탁 위에 있던 컵도 박살을 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그 여자를 꼭 안고 지키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어머님이 그 여자에게 고함 지르며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거기에 더 머물고 싶지 않더라고요. 잔잔한 제 인생에 너무 큰 충격이었던 일이었고 한동안은 뭘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사정을 말씀드리고 박물관 관사에서 지냈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난 뒤 부모님을 찾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뒷목 잡고 넘어가셨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전화해서 푸닥거리를 하셨죠. 시부모님도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고 비겁한 남편은 저희 부모님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제 앞으로 상가 이전을 해주겠다며 이혼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정관수술한 건 풀면 되지 않느냐. 그 여자는 떨궈내 주시겠다 하시면서요. 저는 다른 곳에서 승현 씨 애가 버젓이 자라고 있고 이미 저보다 그 여자를 우선시하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더 사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참담하고 슬프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깨끗하게 최대한 빨리 이혼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합의이혼으로 하기로 했고 별도로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시댁에서 위자료 명목의 돈을 충분히 더 주겠다고 합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돈 필요 없다고 그것들이 불륜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내가 원하는 건 위자료가 아니라 그뿐이라고 했습니다. 판결문 받아봤자 남편 사회생활에 달라질 것도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록으로는 남겨놓고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제안 다 거절하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했고 반년 뒤 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남편은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라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안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부러라도 전 남편과 이전의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으려고 하며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엄마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 시모가 엄마의 평생교육원 수강생이었고 전 시모 지인들도 그 평생교육원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당연히 저와 이혼 후 전 시모는 평생교육원에는 출석 안 하셨는데 시모의 다른 수강생 지인들을 통해 그 집 얘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저랑 전 남편 이혼하고 나서 결국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시모와 그 여자가 머리끄덩이 잡고 싸울 정도로 사이는 안 좋지만 애까지 낳고 살고 아들도 이혼남 되었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이 살라고 했대요. 그런데 시모의 감으로 뭔가 그 애가 당신 아들의 애가 아닌 것 같았답니다. 아무리 외탁을 했기로서니 얼굴도 너무 안 닮았고 느낌이 좀 달랐대요. 그래서 전 시모가 몰래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는데 시모의 예상대로 정말 남편과 그 애가 친자 사이가 아니었답니다. 그 애는 남편 애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애였던 거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전 시모가 그 결과지를 보고 까무러쳤대요. 그리고 당장 그 여자에게 따졌다는데 그 여자도 말도 안 된다고 승현 씨에 맞다고 박박 우기더래요.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 뽑아서 다시 검사를 진행했는데 재검 결과도 역시나 전 남편 애가 아니었답니다. 애 때문에 그 난리치고 재혼시켰는데 아들 애가 아니라고 하니 전 시부모님이 거품 물었다더군요. 전 남편도 네가 내 애 가졌다고 해서 계속 만나고 돈도 지원해주고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절규를 했다더군요. 남편 측에선 그 여자 상대로 그동안 지급했던 생활비에 대한 청구 소송도 하고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 다 알릴 거라고 하고 아주 생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 집 지금 장난 아니라고 속 시원하다고 얘기해 주셨고 저도 참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 제 속도 좀 쓰렸을 텐데 참 본인들한테 걸맞는 엔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전 남편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5년이나 사귄 사랑하는 여자면서 부모가 반대하니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 것도 그 여자가 애 가졌다고 하니 저한테 몰래 숨어서 이중생활을 한 것도 혹시 걸릴 것을 대비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둔 것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겁하고 찌질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순하고 착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인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겠네요. 참 많은 소란과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끝이 났으니 저도 더 이상은 생각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제 앞에 주어진 일과 목표,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참 어이없었다며 웃고 지나갈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